불펜 에라 5.16 리그 9위 롯데 자이언츠. 타이거즈 최초의 홀드왕 장현식과의 FA 계약 고려해볼 만하다. 이성민 기자는 허약한 구원진이 약점인 롯데 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즈 주축 불펜 장현식 29을 품을 수 있을까? 이는 롯데 팬들과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태형 감독의 롯데는 2024 시즌 타선 재건에 성공했다. 황곤하윤으로 불리는 황성빈, 고승민, 나승엽, 윤동희 등 젊은 자원들이 팀의 핵심 타자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외국인 선수 빅터 레이에스는 200이 안타를 기록하며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LG 트윈스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손호영도 102경기 출전에 타율 0.317, 18홈런, 78타점, OPS 0.892 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롯데의 새로운 간판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롯데는 팀 타율 0.28로 리그 2위, 팀 OPS 0.782로 역시 리그 2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아쉽게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그 주된 이유는 공격력에 비해 현저히 약한 불펜진이었다. 롯데 구원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은 5.16으로 리그 9위에 그쳤다. 이는 롯데보다 구원진 평균 자책점이 높은 구단이 키움 히어로즈 5.91, 단 한 팀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승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롯데의 뒷문은 크게 흔들렸고 이는 팀 전체의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셋업맨 최준용은 어깨 수술로 인해 일찍이 시즌을 마감해야 했고 불펜의 기둥으로 불리던 구승민도 66경기에 출전해 5승 3패 13홀드, 평균 자책점 4.84로 자신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반기에는 30경기 3패 16세이브, 평균 자책점 2.41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수호신 김원중 역시 후반기에 들어 26경기 3승 3패 9세이브, 평균 자책점 4.85로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는 다가오는 스토브리그에서 새로운 구원투수 영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취득하는 김원중과 구승민을 재계약하고 추가적인 불펜 보강을 통해 팀의 약점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행히 이번 FA 시장은 롯데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원중, 구승민 외에도 장현식, 임기영, 서진용, 노경은 등 여러 실력 있는 불펜 투수들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간 개투, 마무리 투수 등 다양한 보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에 롯데가 현명하게 투자한다면 팀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중간 개투 중에서도 롯데가 특히 영입을 고려해볼 만한 선수로 장현식이 거론되고 있다. 장현식은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NC 다이노스에 입단한 유망주 출신이다. 그는 NC 시절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기회를 받았지만 2016 시즌부터 2019 시즌까지 4시즌 연속 4점대 이상의 평균 자책점 4.48에서 5.29 7.42에서 4.61을 기록하며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NC에서의 부진을 딛고 장현식은 2020년 8월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기아 유니폼을 입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기아는 NC의 문경찬, 박정수를 내주는 대신 장현식과 김태진을 영입했는데 이 트레이드는 장현식에게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기아 입단 후 장현식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2021 시즌에는 69경기에 출전해 1승 5패 34홀드 평균 자책점 3.29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기아의 핵심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홀드 부문에서 단독 1위에 오르며 타이거즈 역사상 최초의 홀드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시즌에는 팔꿈치 벼조각 제거 수술의 여파로 56경기 2승 2패 5홀드 평균 자책점 4.06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예전의 기량을 상당 부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현식은 75경기에 출전해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의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며 기아의 정규리그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전상현, 곽도규, 정혜영과 함께 기아의 믿음직한 필승조로 활약하며 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장현식 영입에는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가장 큰 변수는 원소속팀인 기아의 위지다. 기아 입장에서는 핵심 불펜인 장현식을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스토브리그에 돌입하면 다른 구단들도 장현식 영입에 관심을 보일 수 있어 롯데는 치열한 영입 경쟁에 직면할 수도 있다. 롯데가 오랫동안 꿈꿔온 가을 야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불펜 보강이다. 장현식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롯데의 불펜 전력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구단들과의 경쟁, 영입 비용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롯데 자이언츠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장현식을 포함한 유력한 FA 투수들의 영입에 성공하여 팀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의 영입 전략과 그 결과가 내년 시즌 KBO 리그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196 3분의 2이닝을 던진 사직의 예수, 명장도 이런 외국인 선수 정말 좋다 고 했지만 왜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역대급 이닝히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선수를 두고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프로스포츠의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2025 시즌에 함께할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고민을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롯데는 올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찰리 반즈 29세와 에런 윌커슨 35세로 이루어진 원투펀치는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쳤고 타자 빅터 레이에스 30세는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좌완 에이스 반즈는 25경기에 출전해 9승 6패, 평균 자책점 3.35, 150과 3분의 2이닝 56자책점, 171탈삼진, 17회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뇌전근 부상으로 약 2달간 결장했지만 그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마운드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막바지 이 경기에서 12이닝 동안 10실점을 하며 평균 자책점이 다소 상승했지만 이는 전체 시즌의 훌륭한 활약을 가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던 만큼 올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선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올해 비시즌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에스는 올 시즌 144경 기전 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35의 574타수 200의 안타, 15홈런, 111타점, OPS 0.904, 득점권 타율 0.395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10월 1일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우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팀 안팎에서 차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국 야구에 잘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즈와 레이에스의 재계약 문제는 구단이 선수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윌커슨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윌커슨은 올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12승 8패, 평균 자책점 3.84, 196과 3분의 2이닝 84자책점, 167탈삼진, 18회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발 등판과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또한 올해 단 4명뿐인 완봉승 투수 중 1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이닝 이상을 무조건 책임질 수 있는 믿음직한 투수였습니다. 지난해 대체 선수로 합류한 이후 등판한 45경기 중 단 1경기만 5이닝 미만을 던졌습니다. 올해 8월 17일 사직 키움전에서 4와 3분의 1이닝 5실점으로 강판되기 전까지 37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이닝 소화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투아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5.32로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김태형 롯데 감독도 윌커슨처럼 던지는 외국인 투수는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투수를 두고도 롯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이닝에 가까운 투구 이닝 수는 내년 시즌의 피로도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욱이 내년이면 36세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활약한 외국인 선수들 중 SSG의 로에니스 엘리아스 36세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선수의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윌커슨은 구속에 비해 구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싱과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가다 휘어지는 커터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외에도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의 완성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본적인 구위가 좋다고 해도 구속이 떨어지면 변화구의 위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사처럼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투구 스타일 덕분에 9이닝당 1.24개의 적은 볼넷만을 허용했지만 기본적인 구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타자들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안고 던졌던 4월까지 7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5.12, 38과 3분의 2이닝 22자책점로 부진했습니다. 또한 폭염이 지속된 올여름에도 윌커슨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에서 8월 10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5.04,
55와 3분의 1이닝 31자 책점에 그쳤습니다. 로봇 심판과 피치 클락 등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에서 진정한 야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며 한국 무대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던 윌커슨이었지만 올해 ABS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피치 클락이 시행됩니다. ABS에는 비교적 빠르게 적응했고 시즌 후반에는 피치컴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치 클락 시대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80% 이상의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으면 좋다며 확실한 에이스급 투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실한 에이스감이라고 데려오는 선수들도 적응에 실패하면 실패작이 되기 마련입니다. 윌커슨은 검증된 선수이지만 그렇다고 특급 에이스급 선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즈는 좌완 투수라는 이점이 있고 올해 탈삼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커리어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윌커슨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롯데의 고민은 11월 25일 보류선수 명단 제출 마감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롯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